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추구미가 되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추구미라는 말을 잘 안 써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저도 이 말이 처음에 유행할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조어 치고는 영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현상이었고, 또 추구미라는 말이 등장함과 동시에 도달 가능미라는 말이 한 쌍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변화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젊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원래 사실 외모에 한정해서 쓰는 말입니다. 내 추구미는 연예인 누구누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추구미는 카리나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모양이다 라고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추구미는 영화배우 탕웨이 씨처럼 이렇게 우아하고 고혹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예쁨의 모양이 한 사람으로서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고 뭐 메이크업을 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그냥 이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낀 건 도달 가능미가 있다는 거였어요. 배우 김고은 씨를 추구미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런 비슷한 착장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추구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다고 믿어지는 여러 갈래의 것들 중에 하나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내가 도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추구미의 어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일정 부분에서는 체념을 하고 시작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어쩌면 추구미라는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 주어진 것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안에서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갈 수 있는 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이미 좀 정해 놓은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리 뭐 바디 포지티브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를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결국 될 수 없다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시작하는 게 담겨 있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딴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책 소개하기 전에 막 추구미라는 말부터 굉장히 소개가 길었는데, 하여튼 이런 추구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여러 권의 책들을 막 보다가 이 책을 우연히 읽고는 이건 나의 추구미다, 내가 되고 싶어하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쭉 이야기하듯이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분께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왜 이 책을 저의 추구미입니다 라고 소개했는지를 듣다 보면 더 납득이 가실 수도 있고, 앞으로는 어떤 영상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의 취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내 취향이다 아니다를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냥 클래식하게 책 소개를 해보자면, 제목은 컵케이크 워싱턴 슈거하이입니다. 이 단어 3개의 조합이 대체 뭐야 싶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표지가 조금은 아쉬운 게 그냥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한국 서점에서 보이는 예쁜 표지들처럼 조금 더 표지가 예뻤다면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투영된 말인데, 근데 또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출판사가 제철소거든요. 아무튼 시리즈를 펴내는 출판사 중에 한 곳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과 표지 느낌이라는 면에서는 잘 어울리는데, 저는 여기서도 그래도 내가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욕심을 투영해서 표지가 좀 더 한국 그 독자들의 대중적인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알라딘에서 개인 셀러가 파는 중고로 샀는데, 사고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이 영상을 찍어야지라고 딱
여기 테이블에 내려놨는데 여기 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철수 드림이라고. 이거 출판사에서 보내는 책인 거잖아요. 이거를 개인셀러를 통해 샀구나. 아유, 이럴 거면 그냥 새 책을 살 걸 그랬어. 왜 중고책으로 샀나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저는 정말 소장하셔도 될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저자가 한국에서 살다가 부인분께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부인만 보내야 되나? 그러기엔 우리 아이도 있고 어떡하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미국에 가야겠다. 같이 워싱턴에 가서 살게 됩니다. 베이비시터도 고용하고 새로운 영어 학원도 등록을 해보고 아이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많은 박물관도 다 가보고 이런 사교 활동처럼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신변 잡기 같은 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가벼운 에세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익한 정보를 품고 있으면서도 읽는 재미가 있는 논픽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신변잡기 같은 일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돼서 글의 한 꼭지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면 궁금했던 점들이 있죠. 이 궁금했던 점들은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에피소드와 이 지식이 합쳐지면서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됐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저자가 받은 감상과 느낌이 독자에게도 잘 전달이 돼요. 이것은 이랬다 라고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겪고 나니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독자인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의 형태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막 술술 넘기기보다 읽고 나서 이 마음에 남는 질문들에 스스로 막 대답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뭘 소개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이름 부르기이라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제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베이비시터를 한 명 고용을 해가지고 좀 멀리 살다 보니까 운전해서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바래다 주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하게 되잖아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가님 성함이 임지한이잖아요. 근데 이 지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미국인들이 아주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미국 보면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꼭 굳이 한국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존 스미스 아닌 다음이야 되게 어렵잖아요. 무슨 폴란드계도 있고 레바논계도 있고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정확한 발음으로 이름을 불리기를 희망하지만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학원에 다녀보셨다거나 외국인과 영어로 얘기하셨다면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름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쓰면은 외국인들이 잘 못 읽습니다. 하이초? 이러면서 이상하게 자기들의 발음을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알려주냐면 비틀즈 노래 중에 헤이 주드라는 노래 알지 않냐?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다 하면은 그 저사에 조금 비슷하게 불러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이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이지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에피소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얘기가 나오다가 강 얘기로 넘어가요. 근데 포토맥 강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워싱턴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에 흐르는 강 중에 포토맥 강이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강의 이름은 포토맥 강인가? 어원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이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들이 이름이 파타우메크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남아있지만 정확하게 파토메크라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포토맥이라는 표기로 남은 거죠. 원래 인디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포토맥이라는 강으로 현재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요. 포토맥 강을 파타오메크라고 부르든 포토아맥이라고 부르든 우리가 그 단어가 가리키는 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오, 이거 좀 철학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던 베이비시터한테 너 되게 철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처럼 생각한 철학자가 있었어 했더니 그 베이비시터가 그 철학자 이름이 누군데?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 크립키
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베이비시터는 크리피하다고? 약간 이름 웃긴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저자도 길게 설명하려다가 그냥 참습니다. 크립키라는 철학자가 쓴 이름과 필연이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대요. 영국의 다트머스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다트라는 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강이라는 게 계속 뭐 퇴적과 침식을 하다 보면은 강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트머스라는 지역은 그대로 있지만 이 다트 강이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은 원래의 지역명인 다트머스로 계속 불릴 거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는 게 아니라 대상을 지칭할 뿐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고정 지시어라나 뭐라나. 근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잘 들어가 오늘 고생했어 이러고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베이비시터가 저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지한이라고 발음해줬다고 얘기가 끝나요. 이게 감동이라고 하긴 좀 약한 것 같고 훈훈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죠. 개인적인 신변 잡기로 시작해서 어떤 지역의 지역명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전문 용어와 그 다트머스라는 쓰임새도 알게 되고 하지만 끝은 어찌됐든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사이라는 훈훈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정말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다 라는 인상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외국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흥미롭거든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맞닥뜨리는 새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는 동경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문화 차이라는 것도 느끼고 나의 부족했던 점도 느끼고 오히려 반대로 나의 고유성도 느끼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지 못하다. 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신변잡기 같은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시작도 되게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 협회에서 하는 많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냥 사람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만든 재단인가? 혹은 뭐 미국의 역사상 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개국공신 같은 그런 사람인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임스 스미스슨이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에서 따왔고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미국의 많은 박물관들을 특히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이 협회의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재미있고 이 박물관에 가보는 이야기도 하나하나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박물관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좋은 게 좋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나랑 비슷한 결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 이런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이렇게 힘 빼고 되게 가볍게 쓴 것 같은데도 담백하면서도 솔직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참 이런 느낌 좋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건 따라서 필사를 그냥 쭉 해보기도 했어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좋은 게 좋은 사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자세를 삶에 내재화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변 통계에 따르면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원칙보다는 현실적인 실익을 좇으려 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선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성격 때문인지 생각이 유연한 것 같지만 줏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꼼꼼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웬만하면 무난하게 가려 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문제 일으킬 필요 있어? 그냥 다 좋다고 해. 남도 존중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좀 비슷한가? 인상 받았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박물관에 가봤는데 큰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사냥을 해서 포획한 코끼리 중에는 제일 크기가 큰 코끼리예요. 근데 이 박물관 주변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코끼리가 이렇게 사냥의 포획물이 여기에 전시되는 게 괜찮냐 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물어봤대요. 나는 오늘 이 박물관에 와서 커다란 코끼리를 본 게 좋았는데요. 이게 꼭 나쁜가요? 했을 때 이 설문조사 하시는 분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비꼬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이 자신들만의 생태계에서 자신들만의 룰에 따라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인간은 사냥,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되게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전체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덩치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총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많은 것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사냥을 하는 행위 자체는 어찌됐든 식량을 구해오는 인류라는 종이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냥을 했을 때 기쁨,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의 성취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타겟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맞췄다라는 쾌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데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인간의 본능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좋아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또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동물권을 존중하고 동물들의 쓸데없는 희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별개로 하나의 코끼리가 박물관이라는 장소에 있어서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혹은 그냥 코끼리를 보았다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코끼리를 봐서 다음 세대의 대문호가 대단한 소설을 쓰는 창작의 원천이 됐다라고 하면 또 더 대단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동물도 평화롭게 살고 사람도 평화롭게 살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렇고 저거 생각해보면 저렇고 아마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이 저자도 코끼리를 보러 갔을 때 그리고 설문조사하는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묘한 여러 가지를 느꼈으니까 이걸 글로 옮겼고 독자인 저는 저만의 경험과 저만의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글이 어렵게 쓰이지 않았는데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읽었어요.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내 생각은 어떻지? 나는 이거랑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지? 이거를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제 추구미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 내용도 너무 재밌는데 이 작가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 쓰셨을 때 사실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궁금해지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워싱턴이 아니라 아예 다른 아프리카나 프랑스에 가서 산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담고 있는 내용이 공감하기 쉬운 일상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유익하게 알아가는 지식도 있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튜버로서의 저의 추구미가 아닐까 싶어져요. 하나의 추구미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내용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추구미가 있다고 해도 제가 어디까지 도달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되고 싶다 는 마음을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재미있으니까 유익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추구미에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이디어 있으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뭔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잘 못 따라가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책 읽으면서 좀 자극받기도 하고 혼자 일해서 잘 모르나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